안녕하세요. 알러브 현존의 이재석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파워 플랫폼 기본사항 76번째 파워 앱스 포탈 중에서 현대 비즈니스 시나리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이미 파워 앱스를 사용하고 있는 시나리오를 고려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. 다음은 파워 앱스 포탈이 제공할 수 있는 추가 기능들인데요. 이 비즈니스 관련돼서 이제 파워 앱스를 사용하는 그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먼저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왜냐 그러면은 대부분 만약에 그 파워 앱스만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시면은 파워 앱스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고민은 깊어지는데 할 수 있는 게 뭔지 잘 생각이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저도 뭐 예전에 처음 공부할 때는 자동화라든지 그냥 앱 만드는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파워앱스 포털도 그렇고 파워앱스도 그렇고 이 모든 게 지금 뭐 뒤에 챗봇도 있고 그 RPA 뭐 이런 것도 있죠.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이나믹 365 같은 전체 이제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M365 같은 여러 오피스 제품군들 이런 것들하고 얼마나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느냐가 통합되느냐가 회사의 업무 향상성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 파워앱스 포탈도 왜 이런 웹페이지, 홈페이지를 만들게 됐는가를 고민을 해보면은 그다 문제가 있어서 이제 고민하고 만들어냈을 거잖아요. 그때 이제 다이나믹 365를 기본으로 생각해 보면은 되게 이제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서비스들 연관성도 되게 많이 또 찾을 수 있고요. 요 이제 한 네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셀프 서비스 지원 제공 요거를 보시면은 콜센터를 기본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콜센터에 지금 잘 돼서 비즈니스가 막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추가 직원을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, 그리고 만약에 추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뭔가 활용을 잘 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, 다이나믹 365에서 이제 기본 출발하는 게 이게, 그, 그게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파워앱스 포탈을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면은, 그러니까 파워앱스 포탈로 가지고만 만들어도 되는데, 그 전에 이제 콜센터가 있으면 콜센터에 그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을 거잖아요. 운영 프로그램들이. 그때 이제 다이나믹 뭐 365를 써도 되는 거고.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다이나믹 365 커스터머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. 이걸 만약에 이용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또 파워앱스 포털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.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이제 요 웹사이트를 만들었잖아요. 여기다가 이제 셀프 서비스 기능을 추가를 한다. 이게 아마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했던 아마 그건 같아요. DB를 통해서 고객과 우리 직원과의 뭐 관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여기에다가 이제 표시해 주는 거죠. 그러면은 이제 고객이 이제 어, 본인이 필요한 지식 문서들도 검색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 교류도 할 수 있으며 웹페이지니까요. 그리고 또 자신만의 어떤 맞춤형 서비스들도 이제 갖출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고객 답변 찾기, 지원 사례 생성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서로가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에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셀프 서비스 지원 제공이라는 거요. 이런 거 할 수 있는 게 이제 파워에서 포탈이 좀 편하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꼭 포탈을 안 만들어도 이제 뭐 파워에서를 만들었는데 그럼 이제 사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. 근데 이제 그게 사내를 벗어나서 외부까지 될 수 있다고 제가 금요일 미드업에서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아니고 뭐 차츰차츰 넓혀갈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잖아요. 그런 선상에서 보면은 이제 파워 앱스의 여러 이제 포탈, 이제 캔버스 앱, 모델 기반 앱, 뭐 포탈이 이제 모두 이제 한 곳으로 다 합쳐질 수도 있어요. 지금 그 통합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. 지금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재밌는 얘기들을 금요일 미덕과 이제 스터디에 해서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영업 파이프라인 구축을 보면요, 이제 리더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 이제 뭐 다이나믹 365 세일즈에 보면은
리더가 이제 문의 양식을 작성하게 되면은 이때 이제 작성해 있는 그 기록이 이제 자동으로 어, 다이나믹 365 세일즈에 기록될 수 있도록 그때 이제 앞단에 문의 양식 홈페이지를 파워 앱스 포탈로 만드는 거예요. 이거를 뭐 우리 그 오피스 365죠. 거기에 폼즈를 만들어서 이렇게 365로 보내도 되지 않나요? 네, 맞아요. 돼요. 그리고 이제 문의 양식을 받아가지고 다이나믹 365를 보낼 때 이제 파워 오토메이터를 또 이용하는 거죠.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해도 되는데 아예 홈페이지를 만들면 홈페이지 바로 입력하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그게 이제 365에 저장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해요. 뭐 생각 이제 그렇게 구축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이제 파워 앱스 포탈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또 직원 역량 강화 요거는 이제 음, MS에서 제공해주는 하루짜리 그 저기 실습 예제에도 나오는 건데 직원이 이제 새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온라인 양식을 장식하게 되면은 데이터버스에 바로 기록이 돼요. 요게 요렇게 뭐 아니 꼭 데이터버스가 아니고 본인 회사에서 좋아하는 만약에 DB가 있다면 그렇게 이제 그쪽에 저장되도록 하면 되는 거죠. 그러면은 이제 헬프 디스크 직원이 이 정보에 즉시 이제 액세스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요거를 이제 액세스하고 처리할 수 있는 걸 파워앱스 포탈로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. 여기 온라인 작성이 여기 이제 그냥 폼즈가 아닌 여기서 작성하고 그리고 또 이런 기록이 되면 여기서 이제 바로 알림이 와서 여기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이제 파워앱스 포탈을 이용해도 되고 요거를 그 캠퍼스 앱에다가 직접 하나하나 또 만들어도 돼요. 그러니까 이게 꼭 여기 쓰면 되고 저기 쓰면 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. 그러니까 이게 어, 어느 게 더 필요한가에 대한 밀접성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캠퍼스 앱이 더 편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만들기도 헬퍼 디스크 지원이 이런 관리할 때도 훨씬 더 편한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만약에 다이나믹 365의 세일즈라든가 아니면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기존에 사용하고 있다. 그러면은 또 이게 파웹스 포털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. 예. 그, 자신들이 운영하는 그 회사의 규모와 그다음 에 사용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 뭐냐에 따라서 조금씩 선택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모바일 인력 참여, 요거는 최근에 또 중요해지는 거죠. 어디서든 모든 장치에서 모바일이니까 이런 거 되겠죠. 상담원의 역량을 강화해 보세요. 특히 이제 현장 기술자들, 현장에서 뭐 재고 물량이 있는지 아니면 작업 주문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할 때 종이에 써서 또 회사 와서 입력하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요. 그러니까 뭐 바로 이제 재고가 얼마 되고 있는 남았는지 이런 것도 바로 모바일에서 확인하고 또 그 부품을 가져오도록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는 게 좋잖아요.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파워엑스 포탈이에요. 캠퍼스 앱으로 또 해도 돼요. 기존에 옛날에 캠퍼스 앱으로 많이 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리지만 기존 이제 다이내믹 365 필드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. 필드 서비스 이게 갖춰진 상태라면은 뭐 이게 더 편할 수도 있겠다. 뭐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. 그 뭐가 꼭 된다 이런 게보다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선택지가 넓혀져 있는데 이것도 하나 가능하다. 뭐 필드에 꼭 요것만 써야 되나 이건 아니에요. 캔버스에 바로 써도 뭐 붙여서 만들어서 해도 되긴 돼요. 근데 포탈이 더 편할 수도 있어. 홈페이지 식으로 만드는 게. 예. 그러니까 벌써 뭐 중요한 서비스, 커스터머 서비스라든지 뭐 다이나믹 365 세일즈라든지 필드 서비스 벌써 다이나믹 365랑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느낌이 막 드시잖아요. 근데 이제 파워 앱스를 공부하면은 다 그래요. 파워 앱스를 공부하면 처음에 공부할 때는 다이내믹 365 뭐 그런 것도 왜 공부하지 또 공부하려고 또 열어보면 뭘 어떻게 봐야 될지를 몰라. 다이나믹 365가 너무 서비스가 많고 막 이러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금융 이런 거 잘못 읽어버리면 너무 어려워서 읽다가 포기해버리고 서비스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돌아가는 전반적인 그 도메인 지식이 있어야 좀 이해가 좀 되거든요. 다이나믹 365는 그런 거 없는 상태에서 읽으면 좀 힘든 면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공부를 잠깐 하게 듣다 보면은 결국에는 파워앱스, 다이나믹 365 뭐 다 연결되고 또 M365도 연결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
보안 나오면 맨날 제가 그 애저 AD 얘기 나오잖아요. 그러면 또 애저 알아야 되고 뭐 이래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, 왜 갑자기 파워 앱스 하는데 다이나믹 365가 많이 나올까 이래 생각하지 말고 다 뿌리가 서로 연결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. 그리고 또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청사진이 다 이쪽에 걸려 있어요. 이거를 저랑 16개 같이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? 네. 네. 다음에 그 스터디 끝나고 나서 영상 나오면은 어,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오늘도 감사합니다.